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협회 정책위원이신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지금 최종적으로 그 배와 연결된 그 진입로 가이드라인, 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내선 또는 뭐 안전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 위에 있는 구명 보트하고 이제 이 세월호하고 이제 연결된 밧줄, 로프죠. 네, 구명 보트는 아니고 작업 그 바지나 예. 그 모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작업에 네. 예. 인원이 투입되는 출발하는 그 선박하고 그 세월호 실내하고 예. 그런 게 그 연결하는 선이죠. 5곳에 이제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UDT하고 SSU, 민간 구조대까지 해서 모두 5개 줄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네. 5개의 연결 줄이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네.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작업하는데 좀 편리해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두보, 예. 우리 상륙작전 할 때 뭐 교두보 확보하면 일단 그때부터 이제 대량 그 상륙 시작, 행정 상륙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내부 탐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단계가 이제 식별이 끝났고 이제 5개를 설치했다는 건 이제 교두보를 해서 통로 개척을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대량 인명 구조를 기본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선을 이용해서 그 선체 내부로도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내부 진입 주 목적입니다. 네. 예.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기가 사실 그 동안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에 네, 뭐 문이 안 열린다든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될 네, 정도인데, 네, 그랬죠. 그거 역시도 이제 이 구조선을 따라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한 거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의미가 큰 겁니다. 내부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그 연결을 해놓고 네. 거기서 계속 선을 따서 연결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가이드라인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 후속 잠수사들이 예. 계속 교대로 그걸 가이드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예. 5개의 그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보통 한 2명이 2인 1조로 내려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뭐 600명 가까운 이제 잠수사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5개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어찌 보면은 2명씩 내려간다 그러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10명 아니겠습니까? 네, 10명이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 건데 네, 네. 조금 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체에 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내가 워낙 복잡하고 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인원끼리 이게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엉킬 수도 인원들이 있고. 쉬는 예를 들면 산소 호흡기라든가 이게 막 엉킬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우리 구조요원들의 또 안전에도 위해 요소로 또 새로 생기고 예. 하니까 적정하게 아마 현장에서 판단해서 일단 5개 팀 예. 이개조 그러니까 10명씩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또 계속 교대하는 개념으로 네.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수색 작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도움 문의들이 이제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일단 당국은 지금 직접 선내로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 방법이 지금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에서 보니까 네. 현재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스쿠버 다이빙의 그 수중 작업 시간이 한 10분 남짓 하거든요. 짧죠, 예. 네, 굉장히 짧죠. 예. 그 산소 용량이 이제 네네. 좌우되니까. 근데 표면 공기 잠수 방법을 해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걸 왜 못 하느냐면은 네. 스쿠버 다이브를 안 하고는 실내 통로 개척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때 예. 워낙 그 미식별 물체가 많으니까 그 굉장히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한 것 같고 유엔은 표면 공기 잠수를 해서 작업 시간을 대폭 늘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제시했다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잠수해서 선체 내 진입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네. 제시됐던 아이디어들이 이제 뭐 파공을 한다든지 또는 뭐 크레인으로 그대로 이제 뭐 들어올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그 이제 이제 어렵다라는 설명이 예, 있었어요. 예. 국민들께서는 뭐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아이들 많이 내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고마운 일이죠. 예. 하지만은
현장에서 그 실제 적용하기에는 안전성분 문제 따져야 되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선체를 예를 들면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면 안에 생존자가 또 요동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안해서 수단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 큰 공기 주머니 저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 공기 주머니를 선체 양쪽에 매달아서 이 배를 이제 유지를 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배가 조금씩 더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실패라기보다는 그 불이역 생성 보조 수단인데 예. 저 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45톤 정도 네. 불이역을 그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전체가 지금 무게가 뭐 엄청나죠. 적재물 뭐 안에 들어있는 그 물 네. 이런 거 다 합쳐서 다 10,000톤 정도 예, 넘어갈 예. 거로 봤을 때 저 공기주머니 4개 해봐야 한 네. 120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여도는 그렇게 배를 이거 지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 이상 그 또 심화되지 않게 네. 뭐 좀 잡아주는 역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박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고 선박의 애초부터 이 충분한 이제 복원력 이렇게 네. 옆으로 쓰러졌다가 네, 다시 네. 이제 뭐 네. 오뚜기처럼 이렇게 되돌아오는 네, 그 네. 복원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복원력에 대한 그 선박 측에 그 개념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중요성을 굉장히 예. 간과했다, 네. 소홀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누가 말입니까? 그 선박 측에서 예, 선박 회사에서. 예, 현재까지 드러난 예. 정황마다 왜냐하면 선박을 그 인수해서 중고선을 개조 개장을 그 승객 그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 화물도 늘리기 위해서 한 1,000톤 이상 늘렸지 않습니까? 증축했다고 그러죠. 예, 뒤쪽으로. 네. 예. 그것도 그 선저 쪽이 아니고 배를 한번 들면서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아, 예, 예. 이 뒤쪽으로 다 그 붙인 거거든요. 네. 그게 무게 중심이 이 정도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무게 중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더 올라간 거죠. 예.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유객선은 저 사람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예. 주 용도가 이런 선박은 그 복원력 문제 이거는 그 원래 설계도로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근데 예. 승객 몇 명 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 개조를 해서 배 복원력이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처음부터 네. 두 번째는 출항 전에 그 화물 결박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식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컨테이너나 이런 게 네. 그 밧줄로 가지고 고정이 안 됩니다. 배가 조금만 길어도 예. 밧줄 그거 뭐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 해군 같으면은 그 완전히 그 쇠줄로 예. 장치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 딱 그 틈바꿀 해서 딱 묶어가지고 꼼짝마다 한 50도 이상 기울어도 안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박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특별히 있겠느냐 연안 다니는데 근데 이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바로 그냥 이게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상선이나 특히 이거 여객선은요 원래 배 자체가 복원력이 약합니다. 예.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0도 이상 기울면은 네. 회복이 안 돼요. 아. 군함 같은 경우에는 80도 정도 기울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예. 네. 근데 이 굉장히 흘수가 얕고 하기 때문에 복원력 자체가 취약한 함선에 대해서 적재물이라든가 또 무리한 개조 기장이나 이런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런 화물칸의 그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이제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네. 애초에 그 화물 용량을 허위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좀 축소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네, 또 그 얘기도 전해지고 있지 있더군요. 않습니까? 이 부분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죠? 네. 이 배 그 세월호 측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 드러나는 것이 예.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수준 같습니다. 예. 모든 게 탑승 허위고 인원부터. 선장의 행처 뭐 행동까지 다 허위고 잠깐 침실에 갔다 왔다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 침실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뭐 전부 다 하여튼 믿을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화물량 차이 같은 경우 2배에 달한 걸로 이렇게 지금 네.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건가요? 화물 적재 용량을 초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알기로는 화물 적재 용량이
한 2,000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건져 올려서 뭐 그것도 초과 확인해봐야 적재는 아닌 것 되겠죠. 같은데 강을 속인 거는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 뭐 세금을 속이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예를 네. 들면 그 실은 적재물에 대해서 그냥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5년 전에 일본의 아리아케호 사고하고 닮았다고 지금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금 일단 배가 급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뭔가 배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조타수가 평소대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뭐 많이 감겼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레옵계호는 그 조정 미숙이 아니고 예.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엄청 큰 파도가 행으로 받아가지고 전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러면서 행으로 받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울는데 예. 저 배도 마찬가지로 로로 선박이거든요. 네. 컨테이너도 있고 자동차도 싣는 선박인데 똑같은 선박이에요. 예. 로로 선박 한계가 거기 적재물이 그 결박이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우니까 저게 쏠린 거죠. 저 배도. 그래야 네네. 완전히 전복됐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파도가 아니고 조정미숙입니다. 급선회를 했거든요. 예. 급 벤침을 한 거죠. 네. 급 벤침을 하면서 배가 한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급선할 때 왼쪽으로 기울면서 적재물이 다 쏟아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온력이 상실하는 그 차이가 있고 근데 그 급선회를 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는데 네. 제가 추정에는 충분히 그 수로상에 갑자기 나타나는 항해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선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네. 예? 또 미처 레이더에서 접촉하지 못한 항해장애물 뭐 예를 들면 원통이라든가 뭐 등등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냥 갑자기 눈에 탁 시각에 발견됐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왼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예. 거의 90도 가까이 틀었지 않습니까? 이 행위가 뭐냐면 퀵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퀵 현상이요? 퀵. 네. 이게 배가 가는데 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조금 높게 그리고 예. 예. 이 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나타났다. 네네. 나면은 일단 섬미부터 피해야 됩니다. 이 조함에 섬미 쪽에 기관실이 있고 스크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걸 갑자기 발견했다 보니 왼쪽으로 틀은 거죠. 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섬미가 이게 위험해서 머리지지 않습니까? 예.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뭔가 그 충돌할 수 킥, 있는 물체를 킥.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렇죠. 말하는 거군요. 급박하게 발견한 항해 장애물을 피하는 조함 수리를 킥 조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급선회 한 것 같아요. 한데 이 상태에서 라다에 너무 무리가 가서 조타 장치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네. 또 일설에 의하면은 8시 48분부터 8시 52분까지 자동 그 위치 전송 장치가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니까 배의 전원 공급 장치가 전원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전원이 상실되면 조타 장치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조타 장치는 그 전기 유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이거 다 마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이렇게 틀어도 제일 후미에 있는 선미에 있는 라다가 여기서 키를 틀어도 안 돌아가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런 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는 한번 조사를. 사고 원인은 이제 조금 네. 더 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 같고요. 네. 라다라는 게 뭡니까 참고? 이거 타. 어, 여기 키, 선미에 붙은 키. 예, 예. 이 스크루.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스크루. 돌거든요. 스크루하고 다른 겁니까? 스크루는 추진력, 추진력이고 도는 것이고 네. 방향타. 그 방향타, 방향타를 라다. 지금 그 이제 구조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조금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최신식 수상 구조함 통영함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통영함 있습니다. 그 이번에 왜 저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구광계는 제가 알기로는 예. 원래 작년 10월에 조선소에서 해군에 정식으로 인도를 하게 돼 있던 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첨단 구조함이고 지금 나가 있는 팽태감이 도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용하던 구조함을
우리 해군에서 인수를 해서 20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그러니까 토탈 그 설정이 40년이 넘었어요. 예. 도티 시기가 사실은 경과됩니다. 그 후속함인데 네. 문제는 그 시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방위사업청하고 예. 조선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요구 성능이 충족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근데 기준을 충족 못한 장비가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그 하나의 수중 음파 탐지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 화면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수중 무인 탐지기라고 로봇 같은 무인 게 있어요. 로봇. 예. 예. 그 두 가지 장비가 시험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인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네. 방위사업청이 그 통합이 됐거든요. 예. 원래 방위사업청은 그 사업 관리를 각 군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해군에서 예를 들면 해군 군함을 건조는 해군에서 했죠. 네. 근데 방위사업청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전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방위사업청 기능상에 그 실제 사용자하고 사용군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통영함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에 진수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1년 7개월째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어요. 왜 이렇게 전력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앞서서 뭐 방위사업청 문제 때문인 겁니까? 그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수 규정. 네. 그러니까 시험평가를 통과 못하면 당연히 인수 못하는 거죠. 네네. 예. 또 해군은 그 좀 인수해서 운용하면서 그 장비에 대해서 그 조선소에 네. 장비 업체에서 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입을 못하는 해군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거고 예.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나는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 모든 부처에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규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규정 네.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지에서 지금 뭐 오늘도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네. 또 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병사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또 사망했다는 속보를 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구조 지원에 참여했던 대저영함의 병사 한 명이 이제 머리를 다쳐서 치료받다가 이제 숨졌다고 하는데 구조 작업할 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서두르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안전수칙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킬 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조영함 함 자체 안전사고로 볼 수 있는데 예. 네. 모든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의욕이 넘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지휘관들은 차분하게 그걸 해야 됩니다. 예, 특히 구조작전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저 구조작전 현장은 뭐 해군뿐만 아니라 해경, 뭐 육군 특전사, 또 민간 잠수소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지원하는 지금 국무총리까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 군데에서 동일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컨트롤하는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해군협회 정책위원이신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으로부터 더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